안녕하세요. 스카이드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계절 국어의 쭈쌤입니다. 오늘은 현대소설 유능길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본문 분석에 앞서서 전체 줄거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새빵살이를 전전하다. 자, 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서술자가 바로 1인칭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주인공일까 관찰자일까? 이 작품의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 나라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겠고요. 내가 아니라 다른 인물이 주인공이고 내가 그것을 관찰해서 독자에게 알려주는 그런 형식이라면 관찰자 시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시점인지 한번 볼까요? 나는 새빵살이를 전전하다 고생 끝에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나는 문간방에 새를 놓습니다. 어느 날 임신한 아내와 두 남매를 거느린 권씨가 이사를 옵니다. 그는 시위 주동자였고요. 그 이후로 감옥에 다녀온 뒤 경찰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권씨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란 1인칭 관찰자 시점이구나. 내가 권씨라는 주인공을 관찰하는 그런 소설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가 시위 주동자였다라고 하는데 이 시위가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해서 실제 일어난 사건을 모티프로 해서 이야기를 구성했다라는 거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 씨는 생활 능력이 부족한 전과자이면서도 자존심이 강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두에 대한 정성이 지극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하다라는 것은 구두에 대한 정성으로 알 수가 있어요. 구두를 항상 윤희나게 반짝반짝 닦아 놓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자존심이 강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공사판에 나가서 막 일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소시민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소외된 소시민이다. 막일을 하면서도 구두만은 반짝반짝 윤이 나게 닦아 신고 다닙니다. 나는 권씨가 전과자가 된 사연을 듣게 되는데요. 권씨는 광주 대단지에 실존한 사건입니다. 집장만을 위해 분양을 받았지만 세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사람들과 집단 소유를 일으키는데 주동자로 몰리게 돼요. 그래서 징역을 살다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얼마 후 권씨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수술을 하게 되고 권씨가 나에게 이제 수술비를 빌리러 와요. 나는 이를 거절했다가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돈을 구하여 병원으로 가서 권씨의 아내가 해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권씨는 그날 밤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강도로 돌변해서 나의 집에 침입하고 나는 그를 안심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으나 자신의 정체가 나에게 탄로났다고, 그러니까 권씨의 정체가 나에게 탄로났다고 느끼고 자존심이 상한 채 뛰쳐나가게 됩니다. 권 씨는 9켤레의 구두만 남긴 채 자취를 감추고 나는 지난밤 강도로 침입한 권 씨에게 대했던 행동을 후회합니다. 권 씨의 돌아오지 않는 구두를 생각하며 그 구두가 쉽사리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깨달은 나는 그의 행방불명을 알리기 위해 처음으로 이순경에게 전화를 걸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 줄거리를 봤으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본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등장인물 파악이에요. 자, 인물 간의 관계와 인물의 성격과 특징은 소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의 역할과 성격을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서술자인 나는 오 선생입니다. 선생님이 직업이고요. 새빵살이 끝에 어렵게 집을 마련한 학교 교사입니다. 이 소설의 서술자로 중요하죠. 온건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는 못하는 좀 착하고 온건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안락한 삶도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중성을 지니는 인물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나는 권 씨에게 관심을 보이며 관찰합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도시빈민 소요 사태의 주모자로 몰려서 전과자가 된 인물 바로 권 씨입니다.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어서 도시빈민 중요합니다. 도시빈민으로 전락합니다. 경찰의 감시 대상이 되어서 이순경이 잘 감시해달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죠. 산업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산업사회 소외된 계층, 도시빈민.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늘 구두를 깨끗이 닦아놓으며, 자, 구두를 깨끗이 닦아놓는 게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바로 권 씨의 자존심을 의미합니다.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 한다.
나의 아내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인공인 나도 새빵살이 끝에 어렵게 집을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세입자였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나의 아내와 나는 세입자였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처지를 잘 알면서도 자신의 집을 갖게 되자 집주인 행세를 하는 그런 이중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나와 나의 아내 모두 이중성을 지니는 인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본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나, 오 선생, 바로 서술자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새빵살이를 전전하다 어렵게 집 한 채를 장만하고 문간방에 새를 놓습니다. 이 방의 권씨 가족, 바로 이 작품의 주인공입니다. 이사를 오는데 이들은 이사 오기로 한 날부터 앞서 이사를 와서는 약속한 전세금마저 다 내놓지 않습니다. 자, 궁핍한 형편 알 수가 있죠. 가난한 형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권씨 부부는 2명의 자식 이외에 또 한 명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권씨는 여러 켤레의 구두만큼 소중하고 깨끗하게 닦아놓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경제적으로는 궁핍하지만 자존심은 잃지 않겠다는 권씨의 생각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순경이 나를 찾아와 권씨가 전과자이니 그의 동태를 살펴달라고 부탁하고, 나는 학생집에 가정방문을 가던 중 공사장에서 일하던 권씨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해 들어온 권씨는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분양받았던 땅 문제로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가 그 시위 소요의 주동자로 몰려 징역을 상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얼마 뒤 집에서 아이를 낳으려던 권씨 아내는 진통이 길어져서 한밤중에 병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시점의 특징 및 효과 보겠습니다. 나는 바로 오 선생이죠. 오 선생이 서술자가 돼서 권씨를 관찰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관찰 플러스 나의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초점이 되는 인물, 즉 권씨의 내력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려낸다라는 거. 내가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권씨라는 사람을 관찰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이고 사실적일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권씨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럼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후 수업이 시작된 바로 뒤에 뜻밖의 권씨가 나를 찾아왔다. 바로 사건의 전환입니다. 때마침 나는 수업이 없어 교무실에서 잡담이나 하고 있는 중이어서 수희로부터 연락을 받자 곧장 학교 정문으로 나갔습니다. 아이고 바쁘실 텐데 이거 죄송합니다 하고 권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애써 웃는 낯이었고 왠지 사람이 전에 없이 퍽 수줍어 보였다. 나는 그 수줍음이 세 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된 데서 오는 것일 거라고 좋은 쪽으로만 해석함으로써 연락을 받는 그 순간에 느낀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리려고 했다. 나는 권씨의 연락을 받았을 때 이미 돈을 빌리러 온 것임을 어느 정도 예감을 했어요. 돈을 빌리러 온 것임을 어느 정도 예감을 했다라는 거죠.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잘 낳았습니까? 이거죠. 뒤늦게나마 오 선생 말씀대로 했기망정이지 끝까지 집에서 버텼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뭘 유추할 수가 있어요. 바로 권씨가 셋째 아이를 집에서 낳으려고 했다가 병원으로 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녀석인지 년인지 모르겠지만 못난 애비 혼 좀 나라고 영 애를 먹이는군요. 그러니까 애가 지금 잘 나아지고 있지가 않다. 뭔가 집에서 잘 나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수술실을 갔다라는 거죠. 권씨는 수줍게 웃으며 길바닥에다가 발뿌리로 뜻모를 글씨인지 그림인지를, 그러니까 지금 막 이렇게 발로 땅에다가 막 그림을 그리는 듯한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돈을 빌리러 와서 멋쩍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인 거죠. 자꾸만 그렸다. 먼지가 풀풀이는 언덕길을 터벌터벌 올라왔을 터인데도 그의 구두는 놀랄 만큼 반짝거렸다. 자, 지금 돈을 빌리러 왔기 때문에 행동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쩍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돈을 빌리러 왔기 때문에 멋쩍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구두를 닦은 권씨. 이 부분 권씨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여러분, 우리가 인물 성격 제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간접적 제시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 제시가 있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제시할 때 간접적 제시는 대화나 행동 묘사 위주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거고요. 직접적 제시는 서술자가 서술하거나 설명하거나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그런 위주로 가는 게 직접적 제시예요. 그럼 이 부분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구두를 이렇게 닦은 권 씨의 행동 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는 동안 틀림없이 바지가랑이 뒤쪽에다 양쪽 발을 번갈아 문지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10만 원 가까이 빌릴 수 없을까요? 자,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부탁할 내용을 말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그는 이제까지의 수줍음이 싹 가시고 대신 도발적인 감정 같은 걸로 그득 채워진 얼굴을 들어 내 면전에 대고 부르짖었다. 지금 아쉬운 소리를 할지라도 비굴하지 않으려는 권 씨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아, 자존심이 강하구나 라는 것도 파악을 해주시고요. 담배 한 대만 꾸자는 식으로 10만원 소리가 허망이도 쉽게 나왔다. 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그는 매우 싸나운 기세로 말을 보태는 것이었다. 수술을 해야 한답니다. 엑스레이도 찍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답니다. 모든 게 다 정상이래요. 모체 골반도 넉넉하고요. 조기 파수도 아니고 조기에 이렇게 양수가 터지는 거 그것도 아니고요. 전치 태반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태반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쌍둥이는 더더욱 아니고요. 이렇게 정상적인데도 24시간이 넘도록 배가 위에 달라붙는 경우는 태아가 돌다가 탯줄을 목에 감았을 때 뿐이랍니다. 제기랄 탯줄을 목에 감았다군요.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산모나 태아나 모두 위험하대요. 자, 지금 제기랄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요. 권 씨는 평소에 욕설을 잘 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기랄이라고 욕설을 했다라는 건 권 씨가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어색하게 들린 것은 그가 제기랄이라고 씹어뱉은 그 대목뿐이었다. 그러니까 평소에 권 씨의 성품이 착했다. 욕설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평상시에 권 씨답지 않은 그 말만 빼고는 그럴 수 없이 진지한 이야기였다. 아니다. 그가 처음으로 점잖지 못한 그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 귀엔 더욱더 진지하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정말 간절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나는 한동안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진지함 앞에서 아, 그거 참 안 됐군요 라든가 그래서 어떡하죠? 라는 상투적인 말, 섣불리 이쪽의 감정을 전달하기엔 사실 말이지 10만원 가까이는 내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다. 중요합니다. 권 씨의 부탁에 망설이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나에게 부담스러운 그런 금액이었기 때문이죠. 집을 살 때 학교에다 짐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였다. 정산 분만비 아이를 낳는 그 비용 1, 2만 원 정도라면 또 모르지만 단순히 권 씨를 도울 작정으로 나로서는 거금에 해당하는 10만 원 가까이를 또 빚진다는 건 무리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나도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린 처지였대잖아. 그런데 또 10만 원 가까이 빚을 진다는 건 무리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경제권을 장악하고 있는 아내의 양해도 없이 멋대로 그런 일을 저질러도 괜찮을 만큼 나는 자유롭지도 못했다. 자, 지금 권 씨의 부탁에 망설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10만 원이 내게 부담이에요. 왜요? 학교에다 진 빚을 아직 절반도 못 가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내가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만큼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그 상태도 바로 권 씨의 부탁에 망설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옆에 네모칸 안에 채워볼게요. 상황 묘사. 어색하게 들린 것은 그가 제기랄이라고 씹어뱉은 그 대목뿐이었다. 자, 묘사하는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평소 욕설을 하지 않는 착한 성품임을 알 수가 있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외양 묘사. 이거 뒷부분에 좀 나오는데요.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한 눈에 수줍음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평소 착하고 수줍어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게 해두죠. 이 두 가지 다 인물 성격 제시 방법 간접적 제시라는 거 반드시 알아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넘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빌려만 주신다면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 위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아주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하마터면 나는 잊을 뻔했다. 그가 적시에 적절한 시기에 일깨워 주었기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빌려주는 어려움에 골똘한 나머지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 이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갚겠습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깨달은 거예요. 맞아, 내가 나중에 받을게 힘들겠다. 이거를 깨달은 거야. 나중에 돌려받는 어려움이 더 클 거라는 사실은 생각도 못할 뻔했다. 그렇다. 끼니조차 감당 못하는 주제에 막벌이 아니면 어쩌다 간간히 얻어걸리는 출판사 싸구려 번역일 가지고 어느 해의 빚을 갚을 것인가?
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통해서 좀 이기적인 소시민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소시민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는 부분이죠. 책임이 따르는 동정은 피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리고 기왕 피할 바에 저쪽에서 감히 두말을 못하도록 야멸치게 굴 필요가 있었다. 그러니까 자신의 피해가 지금 예상되므로 거절해야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지는 소시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원 이름이 뭐죠? 원산부인과입니다. 아이고, 지금 내용편의 현금은 어렵군요. 원장한테 바로 전화를 걸어서 네가 보증을 삼아 약속할 테니까 권 선생도 다시 한번 매달려 보세요. 의사도 사람인데 설마 사람을 생으로 죽게 하겠습니까? 달리 변통할 구멍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핑계를 조금 대면서 권 씨의 부탁을 결국에는 거절을 하죠. 나도 내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니까. 내 대답이 지나치게 더디 나올 때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다.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그의 착한 눈에 다시 수줍음이 돌아왔다. 여기서 착한 성품을 외양 묘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했고, 간접적 제시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았다. 원장이 어리석은 사람이길 바라고 바로 이해타산적이지 않기를. 이해타산적이다라는 말이 뭐예요? 자, 이해타산적이라는 거는 이익을 따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을 따지는 사람이지 않기를 바라고,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 뭐지? 이익을 따지지 않는 사람. 바라고 거기다 희망을 걸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나한테서 수술 비용을 받아내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걸 입원시키는 그 순간에 벌써 알아차렸어요. 얼굴에 흐르는 진땀을 훔치는 대신 그는 오른발을 들어 왼쪽 바지가랑이 뒤에다가 막 이렇게 문질렀어요. 구두를 닦으면서 끝까지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는 권 씨의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여기도 역시 성격 간접적 제시입니다.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성품을 지녔다. 발을 바꾸어 같은 동작을 반복했다. 바쁘실 텐데 실례만 왔습니다. 썰면처럼 두툼한 입술이 선잠에서 깬 어린애같이 움찔거리더니 넘깁니다. 겨우 인사말이 나왔다. 무슨 말이 더 있을 듯 싶었는데 그는 이내 돌아서서 휘적휘적 걷기 시작했다. 나는 내심 그의 입에서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이를테면 오 선생 너무합니다 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대요. 끈끈한 가래가 묻은 소리가 바로 이런 거죠. 오 선생 너무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 뭐 이렇게 약간 욕설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약간 움츠리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이마에 탁 눌어붙는 순간에 대비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나를 똑바로 올려다봤을 때 그처럼 흠칫 놀랐을 것이다. 오 선생, 이래봬도 나 대학 나온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권 씨의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그것뿐이었다. 내 호주머니에 촌지를 밀어넣던 어느 학부형같이 그는 수줍게 그 말만 건네고는 언덕을 내려갔다. 별로 휘청거릴 것도 없는 작달만한 체구를 연방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내디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땅을 저주하고 하늘을 저주하는 동작으로 내 눈에 그는 비쳤다. 산 고팽이 모퉁이를 돌아 그의 모습이 벌거벗은 황토의 언덕 저쪽으로 사라지는 찰나에 나는 뛰어가서 그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뭐예요? 죄책감.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불쌍하다, 연민을 느낀 겁니다. 죄책감과 연민. 돌팔매질을 하다 말고 뒤집혀진 3륜차로 달려들어 아귀아귀 참외를 깨물어 먹는. 자, 이거는 뭐냐면요, 앞에 내용에서 시위를 했다라는 얘기를 했죠. 시위를 하다가 뒤집혀진 3륜차에서 참외가 이렇게 굴러나왔더니 시위를 하던 사람들이 다 거기 가서 참외를 깨물어 먹는 그런 목격담을 권 씨가 나한테 해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참외를 깨물어 먹는 군중을 목격했을 당시의 권 씨처럼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 부분 많이 나와요. 완전히 나체구나 하는 말의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권 씨가 절박한 생존의 문제에 놓여 있다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의 각성. 그러니까 이 지식인은 나입니다. 나.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한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에 대한 바로 부끄러움이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완전히 나체구나 라는 거 첫 번째, 절박한 생존 문제에 있구나. 두 번째,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의 각성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오른쪽을 먼저 정리할게요. 권 씨와의 만남. 권 씨의 절박한 처지를 외면하고 부탁을 거절했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약간은 이기적인 소시민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권 씨가 돌아간 후 양심의 가책과 연민을 느낍니다.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의 성격적 특성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중성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기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때로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는 그런 착한 면모를 보여주는 이중적인 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내가
그에게 안마는 이겁니다. 밝혀 말할 필요가 없는 값. 빚을 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왜냐면 여러분 집에 권씨가 이제 지금 전세집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보증금을 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돈도 일종의 빚이라면 빚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그 전세돈이라는 게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집에서 살 때 보증금으로 주는 거예요. 권 씨가 나한테 줬을 거예요. 10만 원 넘게 줬을 거라는 얘기죠. 그럼 내가 권 씨가 집을 나갈 때 그걸 돌려줘야 돼요. 집을 지금 가지고 있는 보증금의 입장이기 때문에 권 씨가 집을 나갈 땐 내가 그걸 다시 돌려줘야 돼. 그런데 만약에 권 씨가 나한테 20만 원의 보증금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내가 나중에 이거 10만 원 빌려줬으니까 권 씨 나갈 때 10만 원만 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권 씨한테 줄 돈이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왜 좀 더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모른다. 원산부인과에서는 만단의 수술 준비를 갖추고 보증금이 도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대. 그러니까 지금 생명보다 돈을 중시하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런 지금 비인간적인 세태 이런 거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학교에서 우격다짐으로 후려낸 가불에다가 가까운 동료들 주머니를 닥치는 대로 떨어 간신히 마련한 일금 10만 원을 꺼내자 금태, 아주 차가운 이미지, 비인간적인 면모, 마비치 안경을 쓴 원장이 바로 마취사를 부르도록 간호원에게 지시했다. 원장은 내가 권 씨하고 아무 척분도 없으며 다만 그의 새빵 주인을 따름인 거 알고는 혀를 찼대요. 쯧쯧쯧쯧 했대요. 아버지가 되는 방법도 여러 지리군요. 보증금을 마련해 오랬더니 오전 중에 나가서는 여태껏 얼굴 한번 안 비치지 뭡니까? 맞습니다. 의사가 애를 꺼내는 방법도 여러 지리듯 자 얘는요 지금 나는 의사를 비꼬고 약간 비판하고 있어요. 원장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물질 만능주의 세태에 대한 비판의 의도를 전달하고자 했어요. 아버지 노릇하는 것도 아마 여러 지릴 것입니다. 나는 내 말이 제발 의사에게 농담으로 들리지 않길 바랬으나 유감스럽게도 금태 안경의 상대방은 하하하하 하면서 간단히 그냥 문제 삼지 않고 넘겨버렸어요. 나는 이미 죽은 게 아닌가 싶게 사색이 완연한 권씨 부인이 들것에 실려 수술실로 들어가는 걸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생명을 꺼내고 그 생명을 수용했던 다른 생명까지 암양해서 건지는 요란한 수술치고 되게 쉽게 끝났어요. 보호자 대기석에 앉아서 우리 집 동준이 놈을 얻을 때처럼 줄담배질로 4대가 5대째 불을 붙이고 나니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처럼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도 이제 선량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간접적 제시. 서술자인 나의 선량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네요. 고추예요 고추 아들이라는 소리죠. 수술을 돕던 원장 부인이 나오면서 처음 울음을 듣는 순간에 내가 점쳤던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지. 큰 소리로 확인해 주었다. 진짜 보호자를 상대하듯 원장 부인이 내게 축하를 보내왔으므로 나 역시 진짜 보호자 입장에서 수고를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에 나는 강보에 쌓여 밖으로 나오는 권경씨의 차남을 권경씨 주인공이죠. 대면할 수 있었다. 제 어미 배를 가르고 나온 놈 같지 않게 얼굴 아주 두툼한 게 잘도 생겼대요. 제왕절개라는 말이 풍기는 선입감에 딱 어울리기 싫이 목청이 크고 우렁찼다. 병원 건물을 온통 들었다 놓는 억센 놈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동준이 놈을 낳던 날의 감격 속으로 고스란히 빠져들어갔다. 내가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진심을 다해 권씨를 도와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권씨 아내가 셋째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보호자의 입장에서 수고를 치하했고 권씨 아이의 울음소리 들으며 자신의 아이를 낳던 날의 감격을 느꼈다라는 거는 권씨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여기는 나의 모습을 통해 주변 이웃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나의 따뜻한 성격이 드러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의 전환입니다. 사건의 전환. 우리 집에 강도가 된 것은 공교롭게 그날 밤이었다. 난생 처음 당해보는 강도였다. 자꾸만 누군가 내 어깨를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었다. 아우 귀찮아 하고 뿌리쳐도 계속 흔들었다. 나를 깨우려는 손의 감촉이 내 식구의 것이 아님을 깨닫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빨간 꼬마 전구의 불빛 속에 복면의 사내를 보았다. 그리고 똑바로 진짜 무섭겠죠. 멱을 거늘고 있는 그 시칼의 서술도 보았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술 먹고 강도짓 하는 애들이 어딨어. 그러니까 강도가 초보자임을 짐작하게 해주는 모습이죠. 술 기운을 빌려서 강도 행위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조명빛깔을 감안해서 붉은 빛을 띤 검정계통의 보자기일. 자, 넘길게요. 복면 위로 드러난 코의 일부와 눈자위가 조금 많이 취해 있음을 나는 재빨리 간파했다. 일어나! 얼른 일어날까! 막 이렇게 한 거지. 나 외엔 더 깨우고 싶지 않은지, 조용하게. 일어나!
얼른 일어날까? 이렇게 한 거죠. 강도의 목소리는 무척 낮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일어나고 싶었지만 도무지 일어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목을 걷는 시칼이 더더더더더 위아래로 춤을 추었죠. 몹시 긴장한 모습이에요. 강도가 초보임이 드러나죠. 이거는 권씨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만약 강도가 내 목통이라도 찌르게 된다면 그것은 고의해서가 아니라 지나친 이렇게 더더더더 떨림으로 인한 우발적인 상해일 것이다. 무척 모자라는 강도였다. 나는 복면 위에 눈을 보는 순간 상대가 그 방면의 전문가가 못됨을 금방 알아차렸던 것이다. 바로 선량한 눈을 가지고 있는 선량한 눈의 소유자 바로 뭡니까? 권씨라는 걸 또 암시를 하죠. 딴에 진탕 마신 술로 한껏 용기를 돋았을 텐데도 보기 좋을 만큼 큰 눈이 착하게만 타고난 제 천성을 어쩌지 못한 채, 그러니까 천성이 눈이 착해, 그지? 나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술로 간을 키우지 않고는 남의 집 담을 못 넘을 정도라면 강력 범행을 도모하는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서는 미역국이었다. 강도로서의 자격 미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표 좀 먼저 채울게요. 강도의 모습 보세요. 돈을 빌려달라는 권씨의 부탁을 거절한 날 하필 나타났어요. 술 냄새를 풍기고 있고요. 시칼이 떨리고 착한 눈을 가졌어요. 자격 미달의 모습을 보여주죠. 아내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강도가 되어 나의 집에 침입한 권씨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는 권씨가 천성 자체가 착하고 착한 성품의 소유자, 천성이 지금 부드럽고 착한 성품의 소유자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러한 인물이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되는, 여기다가 순박이라고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시에 이러한 인물이 강도 행각을 벌이게 되는 현실에 바로 부조리함을 효과적으로 그려내는데 기여합니다. 넘어갈게요. 아유, 내가 일어날 테니까 칼을 약간만 뒤로 물려주시오. 강도는 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내놔! 얼른 내놔라니까! 내가 다 일어나 앉기를 기다려 강도가 속삭였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죠. 하지만 당신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만 일이 수월할 거요. 잔뜩 의심을 품고 쏘아보는 강도를 향해 나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집안에 현금은 없소. 화장대 위에 대짐 저금통하고 장롱 서랍 속에 아마 마누라가 쓰다 남은 돈이 약간 있을 거요. 그 밖에 돈이 될 만한 건 당신이 알아서 챙겨가시오. 강도가 더욱 의심을 두고, 왜냐면 돈이 있는 곳을 너무 자세하게 쉽게 알려주니까 막 경계를 하는 거죠. 경거히 움직이지 않으려 하지 않았으므로 나는 시험 삼아 조금 신경질을 부려보았다. 나 지금 약간 장난치고 있죠. 강도가 초보자이니까 좀 무섭지 않은 거예요, 나도. 마누라가께서 한바탕 소동을 벌여야만 시원하겠소? 난처해지기 전에 나를 믿고 일러주는 대로 하는 게 당신한테 이로울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넘어갑니다. 한 차례 길게 심호흡을 뽑은 다음 강도는 마침내 결심했다는 듯이 이부자리를 돌아 화장대 쪽으로 향했다. 얌전히 구두까지 벗고 양말바람으로 들어온 강도의 말을 나는 그때 비로소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지. 원래 강도가 신발 벗고 들어와요? 그 이상하잖아요.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두까지 벗고 양말바람으로 들어온 게 정말 초보자다. 정말 자격 미달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내가 그렇게 염려를 했는데도 강도는 와들 이렇게 떨리는 다리로 옮기다가 그만 우리 아들 동준이의 발을 밟은 모양이다. 에잉 하고 동준이가 칭얼거리자 그는 즐겁을 하고 엎드리더니 녀석이 아이고 이렇게. 강도가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그죠? 녀석이 도로 잠들기를 기다려 그는 복면 위로 칙칙하게 땀이 밴 얼굴을 들고 일어나서 막 긴장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긴장 상태. 초보자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나는 막 웃긴 거죠. 그래서 터지려는 웃음을 꼭 참은 채 강도의 애교스러운 행각을 주목하고 있던 나는 살그머니 상체를 움직여 동준이를 잠재울 때 이부자리 위에 떨어뜨린 시칼을 집어들었다. 이것도 말이 돼? 지금 강도가 시칼을 떨어뜨렸다라는 거죠. 연장을 이렇게 함부로 굴리는 걸 보니 당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만합니다. 약간의 무시하는 투가 있죠. 내가 내미는 칼을 보고 그는 기절할 만큼 놀랐다. 나는 사람 좋게 웃어 보이면서 가져가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칼을 받아가라는 눈짓을 보냈다. 그는 겁에 질려서 잠시 망설이다가 내 재촉을 받고 후다다닥 달려들어 칼자루를 낚아채가지고 다시 내 목을 겨누었다. 그래서 그가 고의로 사람을 찌를 만한 위인이 못 되는 줄 내가 일찍 알았기 때문에 나는 칼을 되돌려준 걸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시칼을 이제 옆구리 쪽 허리띠에 이제 차더니만 몹시 자존심이 상한 표정이 되었다. 사람을 찌를 만한 인물은 안 된다는 거죠. 도둑 맞은 물건 하나도 들어없는 주제에 이죽거리게. 그래서 경험 많은 친구들은 우리 집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치죠. 누군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아내의 수술비 마련이죠.
나는 강도를 안심시켜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만들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을 했어요. 내가 도와줬다라는 걸 얘가 모르는 게 답답한 거지. 내가 도와줘서 이미 수술 다 해가지고 아들도 나왔는데, 그죠? 그 피치 못할 사정이란 게 되게 그렇습니다. 가령 식구 중에 누군가가 몹시 아프다든지 빚에 몰려서 그 순간 강도의 눈이 하고 의심의 빛으로 가득 찼어요. 내가 자신의 정체를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를 권 씨도 알아차린 거죠. 앙앙앙 붕괴한 나머지 이가 딱딱 마주칠 정도로 떨면서 충격. 왜냐면 권 씨 뭐예요? 지금 일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제대로 못 버는 전과자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세다고 그랬죠. 구두만큼은 바짝바짝 닦아놓는 인물이었잖아요. 그는 대청마루를 향해 나갔다. 내 옆을 지나쳐갈 때 그의 몸에서 역겨울만큼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그가 허둥지둥 끌어안고 나가는 건 틀림없이 갈기갈기 찢어진 한 줌의 자존심일 것이었다. 나는 오히려 자존심을 지금 상하게 만들었어요. 애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내 방법이 결국 그를 편안하게 하긴커녕 오히려 더욱더 낭패하게 만들었음을 깨닫고 나는 그의 등을 향해 말했다. 어렵다고 꼭 외로우란 법 없어요. 혹 누가 압니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아끼는 어떤 이웃이 당신의 어려움을 덜어주었을지.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거지. 자신의 권 씨의 아내가 수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음을 약간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개수장마! 그따위 이웃이 없다는 건 나 똑똑히 봤어. 난 이제 아무도 안 믿어. 내가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것을, 그러니까 권 씨의 부탁을 내가 거절을 했었죠. 그것을 떠올리면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깊은 좌절감을 알 수가 있어요. 아무도 안 믿어. 그죠? 상처를 좀 받았다. 그는 현관에 벗어놓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 구두를 보기 위해 전등을 켜고 싶은 충동이 불현듯 일었으나 나는 꾹 참았습니다. 왜냐면 그걸 보는 순간 권 씨의 정체를 내가 아는 게 확실해져 버리니까 우리 어색해지잖아요. 자기는 그게 오히려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내려선 다음 부주의하게도 그는 식칼을 들고 왔던 자기 본분, 자신이 강도한 사실을 잊고 엉겁결에 문간방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은 훗날을 위해 나로서는 부득이한 조처였다. 그러니까 왜냐면 문간방으로 들어가는 걸 내가 냅둔다라는 소리는 내가 권 씨를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되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내가 모른다, 강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해야 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대문은 저쪽입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문간방 부엌 앞에서 한동안 망연해 있다가 이윽고 그는 대문 쪽을 향해 느릿느릿 걷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서 오해가 발생했어요. 나는 권 씨의 정체를 모른 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일 아침에 권 씨를 봐도 우리 집에 강도가 들었지 뭐예요? 하고 모른 척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문간방에 강도가 들어가면 그게 권 씨라는 거 내가 아는 게 되잖아요. 그걸 냅두면.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나는 대문은 저쪽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권 씨는 오해를 해요. 바로 이 집에 들어오지 마. 닌 들어올 자격이 없어. 아버지로서 자격도 없고 나한테 지금 뭐 한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권 씨는. 그래서 권 씨는 한동안 망연해 있었다라는 거, 이 부분이 그겁니다. 내가 아버지 자격도 없나 보다. 이제 내가 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나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문에 다다르자 그는 상체를 뒤틀어 이쪽을 봅니다. 이래봬도 나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요. 마지막 자존심을 잃지 않으려는 권 씨의 말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랬나? 느닷없이 그는 자기 학력을 밝히더니만 대문을 열고 보안등 하나 없는 칠흑의 어둠 저편, 중요합니다. 앞으로 권 씨의 지금 암울한, 그런 암담한 그런 현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암담하고 암울한 어두운 현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다 씁니다. 고되고 힘든 삶에 대한 암시. 나는 대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왜? 다시 앞으로 갈게요. 대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권 씨가 집으로 돌아와 방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그런데 귀가하지 않았어요. 깜깜한 방 안에 엄마는 병원에 있잖아. 그지? 엄마는 병원에 있고 아빠는 지금 그러고 나간 거지. 아이들만이 새우잠을 자고 있음을 아울러 확인하고 나왔다. 아내는 잠옷바람으로 팔짱을 끼고 현관 앞에 서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냐. 잃은 물건이 하나도 없다. 돼지 저금통 화장대 위에 그대로 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다시 잠이 들기 전에 나는 아내에게 수술 보증금을 대납해준 사실을 비로소 얘기했습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아내는 벽 쪽으로 슬그머니 돌아 누웠습니다. 뗄 연료는 없어. 전세돈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었군요. 아내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 누웠다. 우리 집에 들어왔던 한 어수룩한 강도에 관해서 나는 끝내 한마디도 비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내는 길길이 날뛸 수 있잖아. 권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들을 대할 수 있게 나는 배려를 한 거지.
이튿날 아침까지 권 씨는 귀가 있지 않았다. 출근하는 길에 병원에 둘러보았다. 수술 보증금을 구하러 병원 문 밖을 나선 이후로 권 씨가 거기에 재차 발걸음한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다음날, 그 다음 날도 권 씨는 귀가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은 좀 무섭죠? 어디 갔을까? 생각도 걱정이 들죠? 그가 행방불명이 된 것이 이제 분명해졌다. 그리고 본인은 그게 아니었다 해도 결과적으로 내 방법이 매우 졸렬했음도 이제 확연히 밝혀진 셈이었다. 내가 아주 잘못을 했구나. 권 씨에 대한 배려가 오히려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혀 그를 행방불명되게 만들었다는 의미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복면 위로 드러난 그 두 눈을 보고 나는 권 씨임을 대뜸 알아차릴 수 있었대요. 밝은 아침에 술이 깬 권 씨가 전처럼 나를 떳떳이 대할 수 있게 하자면 복면의 사내를 끝까지 강도로 대우하는 그길 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권 씨를 아예 강도로 대우를 해야 그 다음날 떳떳하게 볼 거라고 나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아무 일도 없던 듯이 행동을 하는 게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병원에 찾아가 죽지 않은 아내와 새로 얻은 세 번째 아이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다. 현관에서 그의 구두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이 뒤늦게 후회되었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문간방으로 들어가려는 그를 차갑게 일깨워준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어떤 근거인지 몰라도 여기 있습니다. 구두의 손질 정도에 따라 그의 운명을 예측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구두 코가 유리알처럼 반짝반짝 닦여있는 한 자존심은 그 이상으로 광발에 올려져 있었을 것이며 그러면 나는 안심해도 좋았던 것이다. 그때 그가 만약 마지막이란 걸 염두에 두고 있었더라면 새끼들이 자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길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에게 대체 무엇으로 느껴졌을 것인가? 무엇으로 느껴졌겠어요? 아버지? 자격이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알겠죠? 아내가 병원을 다니러 가는 편에 아이들을 죄다 딸려보낸 다음 나는 문간방을 샅샅이 뒤졌다. 방을 내준으로 밝은 낮에 내부를 둘러보긴 처음인 셈이었다. 이사 올 때 본 그대로 세간이라곤 깔고 덮는 데 쓰이는 것.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가정 형편을 알 수가 있죠. 쓰이는 것과 쌀을 익혀서 담는 몇 점 도구들이 전부였다. 별다른 이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구태여 꼭 단서가 될 만한 흔적을 찾자면 그것은 구두일 것이었다. 가장 값나가는 세간의 자격으로 장롱 따위가 자리 잡고 있을 꼭 그런 자리에 9켤레나 되는 구두들이 사열받는 병정들 모양으로 놓여 있었다. 이렇게 검사를 받는 병정들 모양으로. 정갈하게 닦인 것이 6켤레, 그리고 먼지를 덮어쓴 게 3켤레였다. 모두에서 10켤레 가운데 마음에 드는 7켤레를 골라 한꺼번에 손질을 해서 매일매일 가라신을 한 주일에 소용에 당해온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7켤레만 닦아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신는다는 거죠. 잘 닦인 7 중에서 비어있는 하나를 생각하던 중 나는 한 켤레의 구두가 그렇게 쉽사리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딸딸하게 깨달았다. 권씨가 신고 나간 구두는 돌아오지 않는 권씨를 상징합니다. 권씨의 행방불명을 알리지 않으면 안 될 때였다. 내 쪽에서 먼저 전화를 걸기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나는 되도록 침착해지려 노력하면서 내게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누차 장담한 바 있는 이순경을 전화로 불렀다. 그래서 이게 결말이 이렇게 끝나요. 열린 결말이죠. 권씨의 행방과 관련한 이야기를 완결짓지 않음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요. 그리고 진한 여운, 깊은 여운을 느끼게 합니다. 됐죠? 결말부의 효과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핵심 정리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여정 수고 많으셨고요. 자, 성격, 현실 비판적이다. 여기다가 써주세요. 도시 빈민층의 시대적 현실을 고발한다. 여러분 여기 세태소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태라는 말은 그 당시의 시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 소설을 세태소설이라고 해요. 지금 보시면 1970년대 후반에 광주 대단지 사건을 실화로 모티프로 해서 지금 소설이 쓰여졌다라는 거죠. 시대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세태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시점은 아까 얘기했죠. 주인공이 권씨고 나가 그 주인공을 관찰하는 1인치 관찰자 시점이었습니다. 자, 주제는 산업사회에서 1970년대니까요. 소외된 계층의 어려운 삶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적어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해와 감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자인 나가 그의 심리를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고요.
열린 결말을 통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요. 상징적인 소재 바로 구두를 사용해서 인물의 성격과 처지를 표현했죠. 실제 사건 광주 대단지 사건이 창작의 모티프고요. 사실적인 문체와 예리한 문제의식. 그죠?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현실적인 삶의 모순을 지적했고요. 구두의 상징적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권 씨에게 구두는 집안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며 잘 닦여있는 구두는 권 씨의 바로 자존심을 상징합니다. 비어있는 한 켤레의 구두는 돌아오지 않는 권 씨를 상징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권 씨는 9켤레의 구두만 남긴 채 행방불명되고 구두로 상징되는 권 씨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만으로 바로 뭡니까? 비인간적 가치가 횡행했던 당시를 살아내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라는 거. 자, 이 소설에 두 가지 갈등 유형이 나옵니다. 나 스스로의 내적 갈등과 나와 권 씨의 외적 갈등이 있죠. 권 씨가 아내의 출산 문제로 돈을 빌리러 왔을 때 나는 소외된 하층민의 삶을 외면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서 내적 갈등을 겪죠. 권 씨가 돈을 빌리러 왔을 때 아내의 수술비를 빌려달라는 권 씨의 부탁을 거절하며 외적 갈등을 겪습니다. 이게 첫 번째 외적 갈등,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적 갈등. 권 씨가 강도가 되어 침입했을 때 자신의 집에 복면 강도로 침입한 권 씨를 배려하는 나의 행동과 말 때문에 또 한 번의 갈등을 겪었었죠. 자, 이제 OX 문제입니다. 여러분, OX 문제는 잠깐 영상을 멈춰주시고 여러분들 먼저 OX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채점하는 식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다들 영상을 멈춰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풀었다라는 판단 하에 채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속 서술자는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모두를 파악하고 있다. 자, 이러려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어야 해요. 3인칭이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어야만 작품 속 서술자가 인물들의 내면 심리를 모두 속속들이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X입니다. 권 씨는 불합리한 정부 정책에 항의하다가 전과자가 되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해서 강도행위까지 벌이는 인물. 퍼펙트한 인물 설명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 나는 강도의 협박에도 의연함을 잃지 않는 것으로 보아 대범한 인물이다. 내가 대범한 인물이라는 게 아니라 그게 권 씨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X죠. 소박한 성품인 권 씨가 강도가 되는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이웃 간의 무관심은 아니죠. 그래서 X입니다. 구두를 닦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소시민이 지닌 인물의 성격, 바로 자존심이 세다라는 걸 드러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가난한 이웃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갖는 나의 모습은 이웃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맞습니다. 작가는 선량한 권 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강도 행각, 자신의 이익을 위해였어요? 아니죠. 아내의 수술비 마련을 위한 거였죠. 그래서 X이고 인간의 타락도 아니고. 이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독백적 어조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표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혼잣말을 통해서 권 씨에 대한 그리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나타났다라는 거 마지막 부분에서 알 수가 있고요.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글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과거 회상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그래서 X고요. 네, 어떤 부분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판단을 해야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 부분만 물어본다면 그 부분만 보고는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이 시간의 흐름대로 갔으면 그거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셔야죠. 근데 이 소설 전체를 봤을 때는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 글은 인정을 잃어가는 도시세태? 그거는 아니죠. 왜냐면 내가 결국엔 도와줬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서술형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씨가 자존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하는 행위 첫 번째, 바로 구두를 닦는 것이었죠. 이 작품의 시점 다시 한번 말합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나가 권 씨에게서 연민을 느끼고 자신을 부끄러워한 장면이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뛰어가서 권 씨를 부르고 싶은 충동을 느낀 장면이 있었죠. 그 장면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거절에 권 씨가 느꼈을 감정은 절망감, 실망감 이런 거였겠죠? 좌절.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주세요. 이건 완전히 나체구나. 이거 두 가지였던 거 기억하세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첫 번째 생존 문제. 두 번째 지식인으로서의 양심.
각성 그 부분 다시 한번 가셔서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 씨가 행방불명이 된 이유는 뭐예요? 나가 그의 정체를 알아차렸다는 사실에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거죠. 됐죠? 문장 형식으로 써주시고요. 이 글의 서술자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법은 작품 속의 나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주인공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해서 보여주고 있다. 돈을 빌리러 온 권 씨의 도전적이던 기색이 슬그머니 죽으면서 수줍음이 돌아온 이유는 바로 뭘까요? 권 씨는 이제 자존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도발적이거든요. 않기 위해 도발적이었어요. 자, 그러나 자신의 부탁이 거절당한 순간 그러면서 자존심을 더 이상 내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권 씨는 돈을 빌리면서도 자존심을 잃지 않기 위해 도발적인 모습으로 나를 대하나 자신의 부탁이 거절당한 순간 자존심을 더 이상 내세울 필요가 없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에 수줍은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 글에 등장하는 권 씨의 인물 유형을 시대적 상황과 관련해서 서술하시오. 인물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권 씨는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 시대에 소외된 계층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다. 오케이. 자, 권 씨가 돈을 빌리러 왔을 때 나의 내적 갈등을 구체적 내용을 서술하시오. 자, 권 씨가 아내의 출산 문제로 돈을 빌리러 왔을 때 나는 소외된 하층민의 삶을 외면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 여기서 오는 내적 갈등이다.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권 씨가 아내의 출산 문제로 돈을 빌리러 왔을 때 나는 소외된 하층민의 삶을 외면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지 못해 내면적 갈등을 겪는다. 자, 됐죠, 여러분? 아우,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설을 공부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조금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 인물과 사건과 소재의 기능과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기를 꼭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선생님이 질문 답변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